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CSS 기반의 웹사이트 레이아웃 정복하기 1편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에 대한 어떤 개요, 그리고 이제 선수 학습들,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제 뭐 문과생, 또 비전공자, 일반인, 왕초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 밑에 보시면은 내 홈페이지 쇼핑몰 유지 보수는 내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HTML이나 이제 CSS를 이제 그 문법을 배운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문법을 이제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홈페이지나 쇼핑몰, 그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러한 문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법들을 이제 배우고 난 뒤에 이제 활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그 어떤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배운 문법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CSS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CSS 기반이라는 말은 이제 기존에는 스타일 시트, 이 CSS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또 실제로 많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CSS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이제 HTML 태그에 있는 어떤 태그들을 사용해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 왔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CSS 기반으로만 거의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구축하고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이블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공부하셨으면 테이블 태그도 이제 공부를 다 하셨을 텐데, 그 테이블 태그의 어떤 용도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이제 표를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엑셀 같은 이제 표로 어떤 그 데이터 그 자료를 표로 보기 좋게 보여줄 때 그 사용하는 태그가 이제 그 테이블 태그인데, 그런 어떤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도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태그라는 게 뭐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크게 이제 테이블 태그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쭉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요 각각의 어떤 구역에 이제 어떤 뭐 이미지라든지 뭐 이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원래는 이제 표를 좀 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어떤 그런 표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태그임에도, 우리가 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이러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많이 만들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세대죠, 1세대. 이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계속 그 발전하고 바뀌어가고, 이 CSS도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뀌지 않는데, 이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는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테이블 태그가 물론 이제 테이블 태그를 그때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다는 거지. 그때도 CSS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뭐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죠. 근데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보다 쉬운, 또 간편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과거에는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런 얘기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면, 그래서 어떤 웹 표준에 뭐 어긋나는 거나, 물론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그 테이블 태그가 이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레이아웃에 그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한다 해서 그것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렇게 했을 때 불법은 아니라는 말을 가끔 듣죠, 가끔.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이 뭐
완전히 틀리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좀 이제 지양하고 좀 더 이제 CSS 기반으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들어가는 걸 이제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온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 기반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제 기존에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CSS 기반으로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CSS 기반으로 거의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뭐 홈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레이아웃을 전부 스타일시트 CSS 기반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테이블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CSS 안에서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CSS 기반으로 만드는 요 내부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주력으로 트렌드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자, 이 CSS 기반의 어떤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크게 봤을 때요, 크게 봤을 때 기술이 한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요. 뭐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더 좀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이 CSS를 사용해서 이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도 크게 트렌드가 한 3가지 스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CSS 기반으로 자, 이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자, 이제 요것은 이제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CSS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이제 플로트 속성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플로트 속성. 네. 자, 이니셜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잡는, 네, 이런 또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새로 이제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플렉스를 사용해서 우리 이제 구축을 하는, 네, 그런 또 이제 신기술도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SS 기반 이전에는 우리 그냥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 때는 그냥 테이블 태그만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네, 이 테이블 태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CSS 기반으로 우리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이 CSS 스킬도 어떤 걸 주력으로 사용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한 3가지 스킬을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제 CSS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를 좀 더 사용해야 되겠다. 얘를 좀 더 사용해야 되겠다. 나는 얘를 사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스킬을 사용하느냐는 그 작업자가 좀 더 숙련되고 익숙한 것을 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나 오너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네, 내가 이제 어떤 내가 이제 건물을 하나 이제 짓고자 할 때 건축가한테 내가 이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빌딩을 만들어 달라고. 네, 전원주택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떤 공법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건축 공법들이 이제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만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웹사이트도 홈페이지,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스킬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요 F하고 요 F는 틀려요. 첫 번째는 플로트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2가지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것만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다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얘네들이 2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력으로 이러한 속성들을 사용해야지 하는 것들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플러스 속성이나 이제 포지션 속성, 이 2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이런 어떤 형식이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CSS로 레이아웃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이자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과정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1편인데 뭐 이제 좀 더 이제 뒤편으로 이제 가면서 좀 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 기술들, 네, CSS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중에서도 이제 플로트 속성이나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 이제 레이아웃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기술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기존의 많은 웹사이트들이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이러한 어떤 그 기술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미래까지도 계속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사용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플렉스는 이제 최근에 좀 더 이제 각광을 받는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나온 기술들은 좀 이제 유심히 이제 보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해 두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기존에는 우리 이제 자, 우리 이제 기존에는 자, 이렇게 이제 PC만 네, 여기 이제 PC라고 보시면요. 여기 이제 PC예요, PC.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PC만 우리 이제 PC로만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었잖아요.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CSS를 사용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레이아웃을 이제 만들 때 PC만 생각했으면 됐죠. 네, 옛날에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디바이스 뭐 예를 들면 이런 휴대폰, 이런 작은 스마트폰, 네, 이런 뭐 태블릿도 있죠. 태블릿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CSS 내부에서도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어떤 플로트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 속성 네, 이러한 전통적인 스킬들이 계속 여전히 아무리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취업도 대단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취업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이 차라리 예를 들면 앞서 최근에 나온 기술 중에 플렉스 네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기술로 이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또 좀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꾸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는 건데 그중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아주 각광을 받는 게 이 플렉스라는 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기술은 그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스킬을 완전히 밀어내고 완전히 이 새로운 신기술이 주력으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액티브엑스만 봐도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은행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할 때 아직도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뭐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액티브엑스 없애자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완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들을 밀어내고 정착 주력으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 이제 이런 기술들을 어떤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같이 이제 사용하면서 만드는 거지. 뭐 하나만 사용해서 뭐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도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좀 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웹사이트 레이아웃 정복하기 이제 1편이 되는 건데 네, 이제 또 뭐 2편 이제 시리즈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스킬들을 사용해서 우리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고 구축하는지 이런 것에 이제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서 강의 진행은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정복하기 이제 1편에서는 주로 이제 플로트 속성을 가지고 우리 이제 전체적인 강의가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맞춰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처음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배우고 나서 뭔가 이제 활용을
이제 해보는 단계에서 이제 배경 지식, 이런 배경 지식도 알고 공부에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선수학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사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그 선수학습은 보신 것처럼 HTML, 뭐 이제 기존에 이제 HTML, HTML5, 네, 뭐 HTML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HTML, 그다음에 HTML5 이렇게 썼는데, 뭐 HTML5 자체는 뭐 쓸까 말까 사실 고민도 했는데, 뭐 사실 크게 뭐 HTML5라고 뭐 써 있다 해서 너무 이걸 의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냥 이 HTML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태그들, 네, 그런 어떤 문법들이죠. 네, 여러분 그런 문법들을 공부 했느냐가 그 중요한 겁니다. 네, 전혀 이제 HTML이나 이런 어떤 문법들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당연히 강의를 따라 하실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HTML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CSS2, CSS3,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것도 문법이에요. 네, 이 그 CSS 문법, 그러니까 HTML, CSS 문법들. 이 문법들은 문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는 굳이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좀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독해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독해. 네, 이게 영어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리딩입니다. 리딩, 독해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영어 독해를 공부하는 과정 전에 여러분이 뭘 먼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문법책 하나, 문법은 뭡니까? 그래머죠. G.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문법책 하나를 작은 얇은 책, 영어 문법책을 사서 그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런 작은 문법책을 뭐 두꺼워도 상관없지만 작은 문법책이라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독해예요. 네, 영어 문법 자체를 모르고 독해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영어 뭐 어순이 이제 뭐 우리나라 말하고는 반대로 되더라. 뭐 1형식, 2형식, 3형식이 뭔지도 알고 4형식, 5형식 뭐 이런 것들이 뭔지도 알고 단어도 좀 외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독해가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영어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해를 들어갈 수가 없듯이 지금 그 HTML, CSS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그 레이아웃 과정은 여러분이 HTML, CSS 이 문법을 공부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문법을 공부하신 후에 그런 문법들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그 짜고 코딩하고 만드는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SS 그 HTML, CSS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공부했는데도 좀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네, 그 사이트 내에서 이런 HTML, CSS 강의를 먼저 공부하시고 네,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뭐 레이아웃을 그 CSS도 결국은 그 이 레이아웃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또 CSS 문법들이 좀 이제 그 자주 사용하는 속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차피 이제 설명은 또 그 다시 이제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 그런 어떤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HTML, CSS가 아닌 다른 어떤 기본적인 문법들, 태그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언급을 그 뭐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못 드리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기본적인 전혀 이제 이런 문법을 공부해 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내에 이제 HTML, CSS 강의를 먼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차피 또 그 필요한 것들은 또 그 CSS 문법이나 이런 그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강의하면서 이제 레이아웃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앞서서 이제 이렇게 좀 혼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셨던 부분들이 또 저의 강의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더 이해가 이제 확실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강의를 혼자서 이렇게 들으시고 같은 내용은 아니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어떤 문법들을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면서 좀 더 이제 숙달되고 이해가 더 이제 잘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를 그 선수학습을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 어차피 또 이 강의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 100점 만점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이트 내에 있는 HTML, CSS 그런 그 기본 강좌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쭉 이렇게 강의만 쭉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정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정은 여러분이 정적인 책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어떤 이제 CSS가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책으로 그 독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은 여기도 써 있지만 정적이에요. 뭔가 그 과정이 보여지지 않고 결과가 이제 캡처돼서 나타나죠. 물론 나름대로 저자가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을 이렇게 해서 캡처도 많이 해갖고 이제 과정을 보여준다고 책에 보여주지만, 이야, 그걸 뭐 상당히 그것을 보면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이제 책을 써봤지만 설명하는 저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물며 그런 것을 보고 책으로 이해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초보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책으로는 이 CSS, 특히 이런 어떤 레이아웃을 짜는, 네, 이런 과정은 정적인 책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CSS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공부해보니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적인 책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CSS 레이아웃의 원리, 그 다음에 코딩,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은, 왜냐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코딩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밑에 써있네요. 밑에 써있네요. 타이핑 기반의 강좌. 이게 중요합니다. 네. 한 별을 제가 크게 그릴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실 때요. 그 강사가 타이핑, 그냥 직접 그 코딩을 쳐가면서 설명을 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코딩만 쭉 쳐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을 쳐가면서 그 어떤 바뀌는 어떤 그 결과 화면,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시키면서 이해를 시키는지, 그게 사실 동영상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강사가 직접 코딩을 쳐가면서, 타이핑을 쳐가면서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가끔씩 보면은 그냥 이 코딩만 친다고 그게 뭐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혼자서 이렇게 쭉 타이핑 쳐간다 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역시 강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잘 설명하고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잘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결과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정적인 책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CSS는.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을 코딩을 쳐가면서 그때 이것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물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강사의 어떤 코딩 하는 타이핑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기존의 이제 CSS 그런 어떤 문법을 배운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고 또 숙련도도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문과생, 또 비전공자, 일반인, 초보자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의 각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강의는 이렇게 이제 좀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